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더 뉴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기아의 미니밴이고 국내에는 마땅한 경쟁 상대가 없죠. 비슷한 사이즈의 수입 미니밴이 있긴 하지만 디젤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이 좀 힘들죠. 현행 카니발은 올해 3월에 더 뉴라고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보통 카니발 같은 미니밴은 부분 변경이라고 해도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진 않은데 더 뉴 카니발은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인 것을 감안을 해도 그렇게 바뀐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외관 디자인을 조금 다듬고 편의 장비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카니발은 시트 개수에 따라서 7인승과 9인승, 11인승으로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차는 7인승의 프레지던트 트림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외관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역시 그릴인데 그릴이 기존에 비해서 좀 더 화려해지고 눈에 좀 잘 띄는 디자인이 됐습니다. 기존의 경우에는 그릴이 이렇게 일자로 가로로 쭉 이어져 있었는데 지금 바뀐 더 뉴 카니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띄어져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자세히 보면은 좀 달라졌구나 라는 느낌은 있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안개등이죠. 이 안개등의 경우에는 7인승, 9인승과 11인승이 좀 다르죠. 11인승은 이 7, 9인승에 비하면은 좀 되게 밋밋해요. 7, 9인승의 경우에는 요 아이스 큐브라고 불리는 안개등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럽에서만 팔리던 기아 프로시드 GT에 처음 적용된 거죠. 그때만 해도 요 안개등 디자인이 미니밴까지 쓰일 줄 몰랐는데 이렇게 카니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7, 9인승과 11인승은 요 안개등 디자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뒷모습은 기존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리어 범퍼 하단에는 디퓨저 형상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 차가 미니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은근히 좀 스포티합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 사이즈는 235에 55R19입니다. 카니발에 끼울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타이어죠. 카니발은 기본 휠의 사이즈가 17인치인데 그 17인치부터 18인치까지 타이어의 폭은 235로 다 똑같아요. 근데 휠 인치에 따라서 편편비가 조금 낮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사이즈 17인치가 235에 62R17이고 지금 보시는 타이어가 55R로 가장 편편비가 낮죠. 19인치는 지금 보시는 콘티넨탈과 넥센의 로디안 581 두 가지네요. 실내에 앉으면 이 차가 참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좌우의 폭이 크기도 하지만 이 대시보드가 앞으로 되게 쭉 뻗어 있어 갖고 그 대시보드 자체의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시트에 앉으면 차가 되게 크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의 다른 SUV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편이고요. 트럭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한 예로 글로우박스 위에 있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열어보면은 일단 이 부분의 플라스틱이 좀 딱딱하기도 한데 열릴 때 뭔가 뻑뻑해요. 보통 현대기아 차들 SUV들 보면은 다 되게 승용차처럼 부들부들 하잖아요. 작동 질감이 좋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뻑뻑합니다. 그래도 이 안쪽에는 약간 좀 부드러운 고무를 깔아놨네요. 미니밴의 덕목 중에 하나 수납 공간인데 이런 거 보면은 이 카니발은 수납 공간에도 신경을 많이 썼죠. 보통 글로우박스가 여기만 있고 위에는 잘 없잖아요. 카니발은 이 동반자석 쪽에도 꽤 쓸만한 용량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12V 하나 더 있네요. 대부분의 차들처럼 센터페시아 이 패널은 약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고요. 차가 커서 그런지 이 모니터가 좀 작아 보이네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모니터 내의 메뉴는 다른 기아차와 거의 비슷하고요. 참고로 이 차는 크렐 오디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번 더 뉴에 추가된 부분이죠. 셋업이 환경 설정인데 안내음성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암성 음성이 추가가 됐고요. 다른 기아차들처럼. 그리고 계기판이라든가 모니터, 도어 트림 주변에는 이 짙은 색의 우드 그레인이 쓰였는데 이 우드 그레인이 좀 산뜻한 느낌은 아니죠. 보통 카니발 하면은 아빠차라고 하잖아요. 좀 중장년층의 취향에 맞춘 듯한 그런 색깔입니다.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프레지던트 트림에 포함이 된 거고요. 이 카니발 정도 사이즈의 미니밴이라면은 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꼭 거의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메뉴는 다른 기아차 동일하고요. 제가 앞서서 약간 트럭 같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다이얼을 보면은 승용차 또는 SUV와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이 촉감이라든가 다이얼 돌릴 때의 촉감 또는 소리 이런 거는 승용차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의 버튼을 밖으로 꺼내놨죠. 요즘에는 모니터를 다 통합을 해서 사실 사용하려면 약간 좀 불편한 경우도 있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요 버튼을 다 꺼내놨어요. 공조장치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인데 액정이 없는 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2열의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누르면은 여기서 바람색이라든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이 기어레버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와 옥스 단자가 있습니다. 기어레버 뒤에는 에코모드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대 열선, 오토홀드 등의 버튼이 모여 있고요. 이 차의 덩치에 맞게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USB와 12V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선글라스를 놓으라고 여기에 또 그림까지 그려져 있어요. 보통 선글라스 수납함이 오버헤드 콘솔에 있잖아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와 트렁크, 그리고 앞뒤 썬루프 개폐 버튼이 모여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양쪽 슬라이딩 도어인데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운전대에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좀 작게 느껴지고요. 그 저속에서는 좀 무거운 편이에요. 아마 여성이 돌리려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이 림에 쓰인 가죽은 손에 잡히는 감각이 괜찮습니다. 스포크 왼쪽에는 음성인식과 오디오 전화, 그리고 오른쪽에는 트립 컴퓨터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모여 있는데 이번에 정차 후 재출발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죠. 계기판 디자인은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고요. 이번에 요소수 레벨 게이지가 추가가 됐죠. 지금 이 트립 컴퓨터 창이고요. 이 사용자 설정에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면은 주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의 응답성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음량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도 세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카니발이 차가 크다 보니까 이 도어의 크기도 상당하죠. 보통의 차들과는 달리 이 도어에도 수납 공간을 위아래로 두 개나 마련해 놨어요. 이 밑에 있는 도어 포켓은 크기도 상당하고요. 이렇게 병을 꽂을 수 있는 구획도 두 개나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수납 공간도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가 적용이 되는데 카니발이 싼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운전대 옆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과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경고, AC 220 전원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요 220 같은 경우에는 프레지던트 트림에 적용이 되는 거죠. 시트는 차의 크기에 맞게 넉넉한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비하면은 시트의 쿠션이 약간 좀 단단해진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트의 만족감은 좋습니다. 근데 쿠션의 이쪽 부분은 가죽이 약간 좀 울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더뉴 카니발의 2열 슬라이딩 도어에는 개폐 버튼이 추가가 됐죠. 작년에 탔던 하이 리무진의 경우에는 문을 두 번 두들기면은 문이 열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열리고 닫힙니다. 작년에 하이 리무진은 닫을 때 도어 손잡이를 당기면 닫히는 방식이었죠. 이 차는 7인승이어서 시트 배치가 둘둘 셋인데 보시는 것처럼 2열은 독립된 두 개의 시트가 있어요. 가까운 쪽에 있는 시트는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상태고요. 저쪽 편은 최대한 뒤로 미룬 상태인데 이러면 대략 레그룸이 가늠이 되시겠죠. 2열이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3열의 레그룸은 임의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2열 시트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이쪽 편은 레그룸이 굉장히 충분하고 이쪽 편은 좀 모자라죠. 그래서 이거는 탑승 인원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 시트도 꽤 안락한데 기본적으로 시트의 크기가 넉넉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발받침이 따로 있죠. 발받침의 경우에는 이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앞으로 빼는 거는 수동입니다. 그리고 시트의 등받이까지 최대한 뒤로 젖히면은 꽤 편한 자세가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성인이 다리를 완전히 뻗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라면은 다리까지 쭉 뻗고 이렇게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좌우로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양쪽 시트 모두 최대한 좁힌 상태예요.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에서의 무릎 공간은 주먹이 3개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는데 이거는 소나타라든가 그랜저보다 넓은 거죠, 이 상태라면은. 그리고 2열에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이 손잡이를 당겨도 돼요. 그런데 이 2열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 좀 소리가 크네요. 왠지 작년보다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유리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블라인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내려가는 편은 아닙니다. 미니밴은 2열의 편의성도 꽤 중요한데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 컵홀더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밑에는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220과 USB 단자가 마련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그러니까 서랍 형식인데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동반자석 시트 뒤에도 이렇게 고리를 마련해 놨죠. 근데 이 고리는 이 동반자석 쪽에만 있네요. 송풍구는 천장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조장치 조절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바람 세기 또는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9인승에 비하면은 각 시트의 공간이 넉넉하네요. 지금은 이 2열 시트 이쪽을
최대한 뒤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인데도 이 무릎 공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3열에 앉아도 어느 정도는 승차감이나 또 편의성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최대한 앞으로 슬라이딩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거기다가 3열 시트는 크기라든가 쿠션도 어느 정도는 또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7인승 SUV의 3열에 비하면은 카니발 7인승의 3열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3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3열적 유리에는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2개, 그러니까 양쪽에 2개씩 있는 거죠, 컵홀더가. 그리고 USB는 이쪽에 하나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열 시트는 이 바닥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3열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은 굉장히 큰 공간이 생기죠. 3열 시트를 다시 펼 때는 이 레버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3열 시트가 펴지는 거죠. 이게 9인승의 4열만큼은 아니지만 이 접고 펼 때 약간은 좀 힘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쪽에도 C볼트와 고리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 편에는 소화기가 있죠. 참고로 썬루프는 뒤에 있는 게 앞보다 좀 더 면적이 큽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은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때 엔진 소리는 실내로 좀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에요. 카니발이 원래 정수성이 이렇게 썩 좋은 차가 아니었는데 더 뉴 카니발의 경우에는 이 공회전보다는 주행할 때의 정수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공회전 때는 엔진 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들리는 편이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운전대로는 정차 시에 진동이 잘 억제가 돼 있어요. 시트로도 진동이 잘 안 느껴지고, 반면에 가속할 때는 가속 페달로도 좀 전해지지만 이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플로어. 여기가 좀 가늘게 좀 떨려요, 가속할 때. 좀 예민하신 분들은 가속할 때 이 바닥이라든가 가속 페달이 떨리는 게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1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2.1L 디젤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마력의 출력을 내는데, 이 엔진은 뭐 이미 다른 산타페라든가 소렌토에 많이 쓰이고 있는 엔진이고요. 변속기는 6단에서 8단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사실 변속기가 6단에서 8단, 그러니까 단수가 늘어나면은 뭐 가속력이라든가 연비에서 좀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카니발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기존의 6단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가속할 때는, 그러니까 가속력 자체는 좀 더 이점이 있습니다. 2015년과 그리고 작년 여름에 탔던 하이리무진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꼭 변속기가 8단이어서 매끄러워진 게 아니라 엔진이라든가 하체까지 전부 다 좀씩 개선을 해서 그래서 좀 더 매끄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가장 최근에 탔던 2.1L 디젤의 9인승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보면은 지금 이 더 뉴 카니발이 좀 더 주행 질감이 개선이 됐다고 느끼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그 작년과 비교해보면 이 차가 좀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작년에 탔던 하이리무진이 이거보다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좀 승차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주행 중의 정숙성은 뭐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80, 90으로 달리면은 엔진 소리는 거의 안 들리는데 타이어 소음만 좀 올라오죠. 근데 그 타이어 소음이 뭐 아주 심하게 들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소리나 또는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타이어 소음이 좀 크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차가 이제 디젤 엔진의 미니밴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시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속기는 이미 다른 현대기아차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매끄럽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회전수에서 사용할 때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어요. 되게 매끄러워요. 반면에 고회전 사용할 때는 좀 아무래도 변속 충격이 있는 편인데, 이 차가 그렇게 사용하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에코 두 가지가 있는데, 에코를 누르면 여기 이제 녹색불이 뜨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에코와 노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 에코 모드 누르면 초반 가속 페달의 반응이 좀 되게 둔해지잖아요. 근데 카니발은 그렇지는 않아요. 코너도 좋아진 것 같아요. 카니발은 예전에도 덩치에 비해서 뭔가 우당탕탕하면서 잘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더 뉴 카니발은 좀 더 매끄러워졌어요. 이 차가 전장이 5m도 넘고 무게도 2톤이 넘잖아요. 그걸 감안을 하면은 이게 회전 성능은 이게 꽤 좋은 게 아닌가. 이게 무엇보다도 돌아 나갈 때의 그런 느낌이나 모션이 좀 더 깔끔해졌습니다. 엔진은 재원상으로 다른 SUV가 같이 쓰잖아요. 근데 소리는 좀 달라요. 확실히 카니발이 그 SUV들에 비해서 소리의 그 음색이 좀 떨어집니다.
더뉴 카니발은 기존에 비해서 확실히 회전 성능이 좋아진 게 맞아요. 이렇게 같은 코너를 돌잖아요, 비슷한 속도로.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돌지 못했거든요. 뭔가 좀 우당탕당 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체의 그 움직임이 훨씬 깔끔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좀 차가 크면은 이렇게 코너 빠르게 돌 때 뭔가 좀 뒤가 저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가고 좀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더뉴 카니발은 그런 그 현상이 별로 없네요. 시속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리터당 20km 내외로 나오는데, 이거는 9인승 디젤 또는 작년에 하이 리무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110km로 정속 주행할 때는 대략 리터당 15에서 18km 요 사이가 순간 연비인데, 이거 역시도 기존의 6단 9인승과 거의 비슷해요. 보통 기어 단수가 늘어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좋아지기가 쉬운데, 실제로 맥스 크루즈나 소나타 2.0 터보는 그 같은 조건에서는 좀 연비가 좀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기존 6단과 비교해서 이렇게 요 정속 주행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연비 차이가 크진 않아요. 반면에 가속력은 좋아졌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장소라든가 뭐 운전자 혼자, 에어컨 오프까지 다 포함해서 동일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가 하이리무진은 물론 그 2.1L 9인승 6단 변속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정지에서 19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이 더뉴 카니발 8단이 대략 한 5초 정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개선이 있었다고 봐야죠, 가속력에서. 그리고 8단 변속기가 확실히 기어비가 좀 더 촘촘하니까 가속력에서 좀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시속 도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이 코너는 천천히 돌지만, 어저께 돌았던 때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코너 역시도 언더스티어가 별로 안 나고, 보통 이렇게 큰 차는 언더스티어가 더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현대기아차 시승하면서 느꼈던 건데,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포함해서는 뭔가 컨티넨탈 타이어와 좀 궁합이 좀 안 맞는다고 느꼈는데, 요즘에 컨티넨탈 타이어가 장착된 현대기아차 타보면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매칭이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고속 안정성인데, 작년에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보면은 좀 더 고속에서 안정적이에요. 카니발은 예전부터 직진성이 좋은 차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차는 좀 더 좋아졌고, 지금처럼 고속으로 약간 완만한 코너를 지나갈 때도 그렇게 별로 불안함이 없고, 이건 꼭 약간 2017 산타페와 좀 비슷한 느낌도 있어요. 고속을 달리다 보면은 상하의 움직임도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고, 좌우의 롤도 적은 편이거든요,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이 기아가 다른 차도 그렇지만 이 카니발 역시도 이 연식을 변경하면서 또는 부분 변경이 되면서 조금 개선을 하는 게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속을 쭉 하면은 페달 또는 이 플로 바닥에서 좀 진동이 좀 올라오죠. 그리고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이 현대기아차의 그 앞바퀴 굴림은 디젤 엔진 급출발해도 토크 스티어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2.2 디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토크 스티어가 좀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아까와 달리 노면이 젖어갖고 언더스티어가 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전자장비가 잡네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니발로 항상 풀브레이킹을 한 적이 없어갖고 딱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차만 놓고 보면은 대략 한 190에서 급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좌우 밸런스는 되게 좋아요. 이 차가 되게 크잖아요. 크고 무겁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많이 수그러들긴 하지만 좌우 밸런스는 되게 좋고, 그리고 딱 한 번만 했을 때에는 브레이크 용량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오늘 더뉴 카니발을 시승을 했는데요. 카니발 7인승을 시승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동안은 항상 9인승만 탔는데요. 9인승과 비교해보면은 역시 2, 3열의 공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죠. 4열이 있는 9인승에 비해서 이 7인승은 2, 3열의 공간이 좀 더 여유롭고요. 9명까지 꼭 태울 일이 없다 그러면은 9인승보다는 역시 7인승이 좀 더 낫죠. 7인승이 2, 3열의 공간이 좀 더 여유로우니까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인승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장거리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신다면은 7인승보다는 9인승이 훨씬 나은 거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을 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더뉴 카니발의 주행 느낌을 기존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조금씩 여러 군데서 개선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의 카니발을 제가 운전을 할 때면은 확실히 SUV보다는 못하고 트럭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줄었어요. 물론 SUV보다 못하지만 적어도 1열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승차감이 작년이나 뭐 그 전에 샀을 때와 비교해서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고 좀 더 전체적으로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개선된 면을 놓고 봤을 때 기존에 비해서 상품성이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아까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진동이 좀 있고요, 가속할 때.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주행거리가 6,000km가 넘었는데 아직도 이게 새 차 냄새가 나요. 제가 이제 기아차 탈 때마다 이 새 차 냄새를 거의 얘기를 하는데 K9 빼고 기아차는 좀 새 차 냄새를 좀 없애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이로써 기아 더 뉴 카니발 7인승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